자, 이제 딱 40분 남았습니다. 홍 기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각오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서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앵커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40분 후면 이제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회담 전까지 오전 일정을 싹 다 비우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백악관 앞에 의장대가 이 대통령 환영 행사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현재는 아직 숙소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숙소에서 백악관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면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대통령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정부의 의제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최종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예상 문답도 준비하면서 참모들과의 질의응답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참모들 역시 긴장감을 갖고 지금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대통령 안보실 직원들은 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예. 숙소에 모여 막판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나가 있는 참모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참모들 역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갖추면서 지금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저 곳이 백악관의 웨스트윙 앞입니다. 자, 저 현관에서 이제 의장대가 도열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 현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해서 이제 악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저 현관으로 들어가면은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벌 오피스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긴장감이 역력할 수밖에 없는 게 홍지은 기자. 정상회담이 딱 3시간 남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SNS로 말폭탄을 던졌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숙청, 혁명 이런 표현을 두고 지금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을지 지금 대통령실 역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한미회담 3시간을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좀 시선 제압, 좀 기선 제압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또 CNN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암시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의 분석글도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진위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교부 국제부 김유진 차장. 자, 트럼프가 이걸 올린 속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적잖이 당황하고 지금 기류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 트럼프가 올린 글에서 보면 숙청이라는 표현이 썰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그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에 대한 그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CNN이나 로이터 통신 이런 외신들에서도 예. 그 비슷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CNN의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암시를 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계엄 선포나 이런 결정들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글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석글 보면은 그런데 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거 말고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아니, 남 교수님,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돈 더 내놓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3,500억 달러의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를 약속했죠. 예.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고요. 2,0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도 구체적인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상무장관 입장은 90%가 미국의 이득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정책실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2천억 달러의 투자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나. 항상 저희가 정상회담은 성공하는 것으로 보통 예. 관측해 왔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변칙 협상의 달인답게 3시간을 앞두고 기선 제압을 하는 트위터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일은 없었고 그래요? 또 처음 보는 예. 일이고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을 저렇게 직설적이고 비외교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 정말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저희 백악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전에 일종의 협약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의 문제이고 이 협약식은 지금 우리랑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우리 회담이 있기 한 2시간 전에 그 성조기, 미국 국기죠. 훼손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 기소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행정명령 행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곧 올 예정이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워싱턴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 협약식이 끝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올린 이 SNS 글 때문에요. 미국 쪽에서도 반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인 고든창 변호사는요. 이 트럼프의 글을 받아서 고맙다, 땡큐 프레지던트 트럼프, 이런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파장은요, 조금 전부터 우리 정치권으로도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숙청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뭐 상황이 좀 현재로서는 뭐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당황스러운 기색도 느껴집니다. 뭐냐면요.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제사회 고립이 될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복을 중단하고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 이런 긴급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홍진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진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각각의 진영 입장에서 입장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는 내란몰이에 대한 거다라면서 목소리를 좀 높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가원수 정통성에 흠집을 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의와 품격을 갖추라 이런 식으로 좀 쏘아붙였거든요. 네. 현재 정치권에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인데 조금 뒤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좀 들어보면 어떤 진위인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장이요. 국회로도 계속 옮겨붙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워싱턴의 그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려는 노력은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보면은요, 새로운 대통령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표현을 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예. 한미 정상회담을 곧 할 예정이라는 정도로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두고 예. 국내 정치권이 트럼프의 SNS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거나 또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은 저는 우리 국익에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 SNS에 반응을 올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것이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이나 브라질 경우에 국내 정치 상황을 이야기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직설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예. 봅니다. 지금 약간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조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협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측을 약간의 뭐 길들인다는 표현을 해볼까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전략 차원에서 트위터에 3시간 전에 올림으로써 한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겠다. 뭐 그런 무언의 압박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권이 네. 일비일비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올리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측의 협상력을 증대화시키기 위한 작업일 뿐이고, 자, 이재명 대통령과 잠시 뒤에 있을 이제 대면 회담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가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는 뭐 명저라면 명저죠. 9가지 협상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크게 부르고 또 실제 타결은 좀 낮은 상태에서 하고 예. 그러는 것이죠. 일단은 뭐 현장 그 기자들 앞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뭐 거북하거나 듣기 어려운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 봅니다. 다만 이제 2천억 달러의 투자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 지금은 이제 뭐 주한미군의 유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런 문제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좀 적극적으로 한국이 좀 긍정 검토하도록 하는 압박이 아닐까. 네. 아마 저 발언 이후에 또 트럼프의 상무장관과 우리의 또 뭐 외교장관들이 물밑에서 또 조율을 해서 금방 또 쪽지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예. 그렇게 또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잠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 지켜보기로 하고요.